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기획 특집으로 오늘 이 시간은 출발을 하겠습니다. 미중유의 변동성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단을 해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의 송재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투자자 여러분들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과연 진바닥이 언제인지 반등을 하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장세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졌잖아요. 시장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 특히 상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부터 사실상 1년 반째 지금 어찌 보면 하락세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의 원인, 특히 올해 상반기 하락의 원인을 먼저 짚어봐야 언제쯤 바닥이 올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의 원인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던 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거 이런 것 시장에 큰 걱정거리가 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때 잡으려다 보니까 중앙은행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긴축 금리를 올리고 풀었던 돈을 다시 끌어모으는 이런 이제 돈을 줄이는 그런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일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 시장을 강하게 짓눌렀던 그런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각각 하나들이 이 3가지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봐야 될 건지를 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정점이 왔다라고 아직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월 달 인플레이션이 지난주에 발표됐을 때 9%대 미국 나타났었고요. 유럽도 지금 8%대인데 아직은 지금 두어 달 이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플레이션 정점을 논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커머디티 상품 가격들이 좀 안정세를 보인다는 것, 결국은 이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지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나마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는 있는데 워낙 지금 에너지를 비롯한 커머디티 시장의 공급이 여전히 상당히 빡빡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을 논하기는 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다 보니까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올해 연내에 끝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란이 이른 것 같습니다. 즉 인플레가 잡혀야만 그때 사실은 그러한 긴축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것이 이제 시작됐다고 본다면 지금 섣불리 이것이 벌써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 결국은 이러한 인플레를 잡기 위한 돈줄을 조이는 것들이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유럽은 올해 하반기에 바로 경기 침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다행스럽게 어젯밤부터 노스트림 1을 다시 풀어주면서 가스를 좀 보내주고 하지만 원하는 만큼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지금 독일 분데스방크에서 예측한 거는 이렇게 가면은 최악의 경우는 한 마이너스 8%까지도 갈 수 있겠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 유럽의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도의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거의 70%, 75%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내년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이제 중국은 거꾸로 경기를 이제 소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국의 침체 우려는 다행스럽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상반기에 소위 멀티플을 낮추는 그런 장세는 마무리됐다고 치면 이제는 앞으로 경기 침체를 바라보면서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열어두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변수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만 봤을 때 조금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순매수 기조로 전환했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올해 들어 6월까지만 해도 한 16조 5천억 원 정도 팔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순매수 기조로 이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격 추세 전환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이 소위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성급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혹시 이제 차트가 준비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외국인들의 절대 그 규모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 16조 그러면 큰 규모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보시면 코스피만 해도 한 1,800조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16조가 소위 말하는 가뭄의 단비일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살짝 비가 뿌리더라고요. 네.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보시면은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보유한 시가총액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31.2%였습니다. 물론 6월 말 기준으로는 30.9% 수준인데요. 지금 차트가 예. 나와 있지만 지난 사실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좀 내려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닥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에 하나 현재의 장세가 하반기에 실적 추가 하락 때문에 2008년 같은 그러한 하락세까지 간다면 이것이 31%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8% 9%까지도 사실은 2008년도 네. 9년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아직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되돌아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워낙에 지금 어려운 국면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팽배한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을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증한펀드 활용을 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증한펀드의 규모가 시가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지금 만들어진 자금이 예. 한 11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10조 조금 넘는데 이게 그때 코로나 그 초기에 그때 깜짝들 놀래갖고 만들었던 자금인데 V자 예. 반등을 내면서 사실상 거의 안 쓰여진 그런 예. 작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현금으로 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분명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 무엇보다도 당연히 정부가 이렇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시장을 본격적으로 되돌렸던 경험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그러겠죠. 예. 결국은 그렇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오히려 국내 장기 투자 자금인 연기금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사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확실한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과연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실적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이제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2분기 지나서 3분기 또한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그 가운데서도 선방하는 업종이 있을까요? 뭐 업종으로 놓고 보면은 에너지 관련된 업종은 전 네.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케이스에서도 뭐 어제 발표됐던 그 빅오일 중에 하나는 올 상반기에 번 돈이 작년 전체 번 돈보다 더 많은 이런 식으로 예. 초호황을 누리겠습니다. 에너지. 근데 그 나머지 업종들은 다 안 좋죠. 그래서 에너지를 제한 나머지 업종들은 상당히 그 도토리 키재기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이미 실적은 2분기까지 다 지난 성적표고 그렇죠.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재고가 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다가 오히려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걸 좀 미루겠다라는 오히려 실적 발표 때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모멘텀을 갖게 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지난 거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이나 투자 계획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근데 개별 특정 테마나 업종을 쫓기보다는 사실은 종목 선정을 하실 때는 오히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가격 전가력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그 비용 올라간 것을 고객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 건전성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자 비용 내다가 그냥 다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결국 내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캐시플로가 좋은
부채가 적은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것 예.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배당을 꾸준히 잘 주는 기업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업종을 보기시기보다는 그러한 소위 이제 우량 기업들이라고 했죠. 선두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이번 실적 시즌을 보면서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시장 추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매크로 변수들이 확실하게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혹시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변수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세요? 다음 주에 상당히 큰 이벤트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하나,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소위 G2 미국과 중국의 큰 이슈들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FOMC 7월 달 마지막 상반기 사실상 상반기 마지막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뭐 75bp를 올리느냐 100bp를 올리느냐 얘기가 많지만 그거보다는 그 이후로를 어떻게 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소위 공산당 중앙 정치국의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발표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중국이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돈을 푸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여기서 시장에서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상당히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상당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음 주에 있을 두 가지 미국과 중국의 주요 이런 경제 이벤트에 대해서는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기획 특집은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